절기상 입동인 7일 대구 경북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안동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경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행정통합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은 6.25 전쟁 당시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20만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경주시가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도심 내 숲을 복원하고 산책로와 물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7일 대구 경북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송이 영하 3.3도까지 떨어졌고 영양 영하 2.3도, 문경 영하 0.9도, 경주가 1.2도, 대구는 1.9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안동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대구의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4일 빨랐고 안동은 1일 빨랐습니다. 8일 아침 기온도 5도 안팎으로 낮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5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2명 이내 특별위원이 활동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도의회 차원의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과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것을 활동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특별히 구성을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4자 회동을 통해 행정통합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합의와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시가 지역 민간단체장들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오히려 경북 북부 지역은 성장 동력을 잃고 경상북도도 현 상황에서 더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민간단체장들은 안동 시민과 북부권 주민, 경북도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민을 집단으로 학살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아십니까? 한때 좌익운동을 했다가 전향했거나 심지어는 좌익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전국 곳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경에서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6.25 발발 직후 북한 정권과 연루됐다며 무고한 민간인이 정부에 의해 대거 학살된 국민보도연맹 사건. 문경에서도 250여 명의 희생자가 영순면 의곡리와 농안면 사현리 등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20, 30대 민간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가 7일 희생자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너무나 참혹했을 그날을 생각하며 유족들은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74년 동안 우리가 유족들은 이게 남한테 말도 못하고 옛날에는 이게 벨게이라는 이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연자제까지 그 적용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때끔 억울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7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문경 지역에서 당시 62명의 주민이 범죄 사실 확인 없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아직 수많은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과거사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합동 위령제를 지원한 문경시는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유지에 희생자 위령탑을 조성했습니다. 74년 전에 억울한 그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금 함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뭐랄까 넋을 기린다는 측면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유족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배려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참혹한 비극.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어두운 역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주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도심 내 숲을 복원하고 산책로와 물길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되면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대 훈련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신라 역사를 품고 있는 황성공원은 황성동과 동천동 도심 인근에 자리 잡아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황성공원을 도시 바람길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LH공사와 공공토지비축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황성공원 내 사유지 97,189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4만 7,233제곱미터 부지의 지작물을 철거하며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착공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2022년부터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쳤습니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출범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황성공원 내 16만 271제곱미터 부지에 숲을 복원하고 산책로와 수경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에 숲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침 우리 경주에는 신라 시대 때부터 존재한 이 넓은 황성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성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자연을 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주시는 숲이 복원되면 도심 내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여주시와 양평구는 인접해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적 구성이나 생활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평구는 고령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여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두 지역의 상황 딜레이브 신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와 양평군의 인구는 각각 11만여 명과 10만 5천여 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는 큰 변화가 없는 11만 4,800여 명이지만 양평군은 12만 7천여 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주시가 여전히 인구 정체인 반면 양평군은 2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귀촌 지역으로 양평군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양평군은 지역별로 양평살이 설명회를 열 정도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 왔는데 양평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퇴직자나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원 생활을 목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 이제 서울을 나가기 편한 교통을 먼저 중요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반면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주시는 산업단지 14곳을 비롯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역세권 조성과 맞물려서 출산 가능한 세대의 전입을 위해 의료나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인구 늘리면은 태어난 아기 수가 우리가 1년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 45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면은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 수가 늘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방향성에 동참해서 장학금 확대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여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운다에 앉아있는 거나 이런 거나 보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활성화시키지 말고 결실을 최대한 줄여서 청소년애들 같은 분들한테 그 장학금을 제도로 하면은 우리 같은 70대 된 사람도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도 이를 반영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앞서 보신 두 지역과는 달리 경기도 연천군은 생활인구에 주목했습니다. 국도 3호선과 전철 1호선 등 지난해 개통한 교통망과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초부터 발급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연천군의 인구는 4894명. 1995년 54,800명이던 인구는 30년 동안 25% 정도 줄었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가평군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지난해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수도권 1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한층 가까워진 연천군. 올해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매표소에 비치된 QR코드에 대자 20% 할인권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연천군은 관광 주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업 등 여행 편의 시설 16곳의 이용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주민증을 통해서 외집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할인을 받으시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인폭포도 왔었고요. 오토 캠핑장도 갔었는데 광범위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연천군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10만 7천여 명. 시행 10개월 만에 연천군 전체 인구의 2배 정도가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발급자가 늘고 있는데 연천군은 이들 가운데 30%가량이 실제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인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이 생활 인구를 확장시켜서 이분들이 종래적으로는 연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연천군 인구를 늘려나가는 그런 인구 증대 효과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연천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리해진 교통과 천혜의 자연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통합신공항 건설과 K2 종전부지 개발,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